그 일본 취업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뭐 유튜브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일본 취업 한다니까 다들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자기 분석부터 해야지 라고요. 내 가치관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성실? 책임감? 뭐 성장? 좋아요. 뭐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계획 세우기, 뭐 사람들 이야기 듣기, 소통하기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다 보면은 뭐 종이에 그럴듯한 단어가 잔뜩 쓰여 있기 마련입니다. 좋았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지? 업계 연구. 그래가지고 마이너리 들어가서 한번 업계 분류를 쫙 한번 보죠. 뭐 상사, 금융, 메이커, IT, 컨설, 광고, 식품, 화학,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우선 상사 한번 클릭을 해보죠. 그럼 뭐 가면 미쓰비시 상사도 있고 미츠물산도 있고 이쪽 업무량 빡세니까 역시 성실한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쭉 보고 IT 한번 클릭해 봅니다. 역시 굴지 IT 기업들 많죠. 뭐 메르카리, 라인, 야후, 사이버 에이전트 뭐 등등등. 뭐 이런 이제 대규모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뻥 나면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책임감이 엄청 중요하겠지라는 생각을 한번 보고 그다음 요즘 인기 좋은 컨설팅 한번 클릭해 봅니다. 맥킨지, BCG, 뭐 딜로이트 등등 컨설 하면 또 역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니까 여기가 내 길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문득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자기 분석에 뽑은 키워드 이 성실, 책임감, 소통, 계획력 이런 거 솔직히 어디든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사실 상사도 좋아 보이고 IT도 좋아 보이고 컨설팅도 좋아 보이고 하는데 결국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도통 알 수가 없게 되고 나에게 맞는 업계 찾기보다는 결국엔 다른 기준을 찾게 됩니다. 아니 뭐 연봉이라도 높으면 장땡이지 라든지 뭐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 무조건 대기업을 가라던데 라든지 뭐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걱정 안 하시게 이제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큰 기업에 가야 가요가 살 텐데 라든지 말이죠. 이런 케이스 근데 사실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직 부문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할 수 있는 키타노 유이가의 전직의 사고법이란 책에 따르면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시하는 투두형. 뭐 일론 머스크 형님도 있을 거고 뭐 손정희 형님도 있을 거고 이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어떤 상태로 있고 싶은가를 중시하는 비잉형입니다. 뭐 특별히 내 삶을 바쳐서 하고 싶은 일은 없는데 내가 있고 싶은 상태는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투대형일까? 아니면 비잉형일까? 그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투대형이 돼야 이 취업을 잘할 텐데 난 비잉형 같은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99%는 비잉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커리어가 이런 식으로 쌓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고 그에 맞는 업계 그리고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입사해서 실적을 쌓아나가면서 내 커리어를 만든다라는 되게 이상적인 이제 커리어의 패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 커리어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사실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 주어진 일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근데 이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내다 보면 주변에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쌓이다 보면 그때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인 머스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can,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위의 순서로 여러분의 커리어는 실제로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커리어의 시작 단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하려다 보니까 미궁에 빠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비잉형은 사실 그런 거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거 어떻게 찾겠어요. 사실 우리가 했어야 되는 고민은 나의 윌이 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스트를 잘 해낼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가를 찾는 겁니다. 왜냐면 위를 찾으려면 다양한 머스트에서 캔을 찾는 것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죠. 자기 분석으로 키워드는 뽑았지만 정작 업계는 못 고른 이유. 우리가 비잉형인데 투두형의 방식으로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두형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개발자로서 세상을 바꿀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었어 라고 하면은 당연히 IT 업계 선택을 하겠죠. 그 중에서 서비스계의 강한 기업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깔끔하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업계를 골라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핵심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태로 있을 때 힘이 나는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팀원들이랑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환경에 있을 때 힘이 나 라고 했을 때 그럼 팀 단위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업계를 먼저 찾고 그리고 사품으로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회사 분위기를 찾고 이와 맞는 업계와 기업을 필터링 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뭐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뭐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가 많은 업계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뭔가 감이나 뭔가 직관적인 정성적인 요소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품을 가진 회사들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뭐 금융, 컨설팅, IT 이런 업계 중에서도 데이터를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강한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런 회사에 가면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투두형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죠? 그럼 그에 맞는 업계랑 기업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B인형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힘이 나는 상태와 환경을 먼저 정의하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 업계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B인형 우리들의 업계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첫째, 나와 상극인 업계와 환경을 먼저 소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이건 아니다를 먼저 지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게 너무 싫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이런 분들 입찰이나 제안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 업계 이런 곳 절대 안 되고요. 직종, 직무로 봤을 때는 기획이나 영업 이런 데는 완전히 상극이겠죠. 이런 데 가시면은 그쪽에서 주어지는 머스트가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하기 싫은 환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튕겨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상극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빠른 환경이 스트레스인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IT, 광고, 방송 이런 업계들 당연히 피하셔야 될 거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이런 빠른 환경의 핵심인 이런 곳들도 소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극인 것들을 먼저 지워나가면 남은 선택지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남은 선택지에서 내가 활약하기 쉬운 환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환경에서 힘이 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나는 경쟁적인 게 좋을지 아니면 협력적인 게 좋을지 아니면 빠른 변화에 같이 함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안정적인 환경이 좋을지 그리고 나는 혼자인 게 좋을지 팀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몰입할 수 있는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죠. 그래서 나는 뭐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 할 때 데이터 정리할 때 몰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반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계속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것들에 계속 몰입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냥 그 산출해내는 것 자체에서 되게 몰입해서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나는 팀으로 협력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갈 때 힘이 나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업계 가면 좋겠죠. 그래서 뭐 상사, IT 컨설팅, 제조 이런 업계 중에서 협력 문화가 강한 이런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두드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나는 데이터 정리하고 분석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환경에서 나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데이터 드리븐한 기업들을 선택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 참고로 업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넓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없는 사람들이죠. 해가지고 처음부터 가고자 하는 업계를 고정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우선 상극을 소거하고 원하는 환경을 설정한 다음에 그 중에서 관심 가는 업계를 최대한 넓게 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B인형한테 중요한 거는 will이 아니라 must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그 기준은 나는 어떤 상태로 있을 때 힘이 나는지 이 기준을 먼저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극이 되는 것들을 소거하고 나에게 적합한 환경을 정의해주고 업계와 기업을 좁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여러분도 분명 자기 분석과 업계, 기업 연구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 혼자 하기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막상 종이 앞에 앉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 일단 뭐 소거부터 근데 이게 정말 싫은 건가?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나에 맞는 환경 찾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디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3주 완성 일본 취업 부트캠프. 나의 취업 활동의 축 설정부터 나에게 맞는 업계와 기업 찾기, 엔트리 시트 작성, 적성 검사 대비 면접까지 모든 선고 플로우에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딱 6분만 모실 예정입니다. 27년 4월에 꼭 일본에서 사회생활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신 분들만 소수로 모셔가지고 서로 피드백하고 응원하고 성장해 나가는 보석 같은 3주로 만들 예정입니다.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함께 도와가는 커뮤니티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고요. 반대로 조금 천천히 본인의 템포에 맞춰서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부트캠프보다는 1대1 컨설팅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27졸 본선고의 막은 이미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준비가 없으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의지로 1월 중에만 일본 취업의 기초 확실히 잡을 수 있으면 분명 본선고에서 좋은 결과 거둘 수 있다는 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열리는 1월 5일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인 이번 부트캠프 새해 런칭 특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년 일본 취업 한 방에 준비 끝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과감하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1년 뒤가 달라집니다.